예, 안녕하세요. 이번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 뭐 강간미수, 유사강간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 5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다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한번 보시면 여기 강간미수 나오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양과 만나 저녁을 먹은 뒤 근처 모텔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B양의 음부 부위를 만졌는데 B양이 생리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스킨십을 멈춘 뒤 B양에게 생리를 하면 오늘 왜 만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난 B양은 모텔을 나갔고 경찰서에 A씨를 강간 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모텔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B양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A씨의 말에 B양이 기분 나빠 신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큰 주장들을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제가 큰 주장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큰 주장 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찝어가면서 의견서에 녹여냈고, 그 다음에 A씨가 조사를 받을 때 A씨랑 함께 사실관계를 미리 다 정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A씨와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강간미수 중대한 성범죄죠. 혐의 인정되면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록, 취업 제한 등 여러 성범죄 보완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성범죄 관련한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특히나 더 억울하게 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주지 않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굉장히 잘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판례에 비추어 가지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강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가 굉장히 치밀하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성범죄 같은 경우 억울한 경우 이제 가서 그냥 호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해주고 확보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수사기관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모든 사건도 비슷하겠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 더욱더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혼자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고,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님이 직접 이 사건을 진행하는, 즉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같이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도 직접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혹시 추후에 문제가 되면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는 그런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